안녕하세요. 드디어 마이크를 구매한 PPT 랩 피랩입니다.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의 더 인플루언서라는 프로그램을 마지막 한 해에 남겨두고 다 보았는데요.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어마어마한 어그로 같아서 사실 조금 보기가 좀 장벽이 좀 있었어요. 근데 또 이게 보고 나니까 계속 보게 되기도 했고, 또 이게 어그로만큼이나 시사점도 상당히 있어서 오늘은 더 인플루언서를 본 저의 소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우선 뭐 인플루언서를 다들 모으셨는데 뭐 틱톡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한데 뭐 만약에 인스타그래머까지 했으면은 진짜 상당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영상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로 섭외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총 77인의 인플루언서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마지막 최종으로 1인이 남게 되면은 그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3억 원이 나갑니다. 근데 이게 조금 제가 기준이 좀 잘못됐나 싶은데 넷플릭스 치고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? 3억 원이라는 상금이. 이게 세트와 그 인플루언서들을 섭외하시는데 뭔가 제작비를 좀 많이 태웠나? 그 제작비에는 그 개목걸이 같은 그 장비가 한몫하지 않았나.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딱 초반에 그 3억 원이라는 금액을 구독자 수에 비례해서 그 비중을 달리 해가지고 금액을 나눕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목걸이 같은 그 장비 거기에 자기의 금액이 딱 적혀요. 그게 구독자 수에 대한 건데 뭐 퀴즈 프로그램에도 보면은 나의 점수 같은 게 있듯이 본인의 점수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아무튼 그 가장 구독자가 많은 그 틱토커님 중에서 시아 지우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. 그분은 7천만 원 정도를 가져갔고 한 10만 명 정도 구독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한 몇십만 원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되게 처음부터 굉장히 기를 죽이고 시작을 하더라고요. 총 그 77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인플루언서들이니까 이 분야에서는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진짜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. 다들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까? 그런 게 보니까 저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그건 바로 자기 객관화.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말 명확하게 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면은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를 좀 잘하는 것의 평균만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를 좀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되게 단점을 쉽게 인정하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. 근데 이게 이들은 정말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는데도 그렇게 개의치 않고 뭐 장점 같은 경우는 뭐 극대화해서 또 나의 단점은 이거야.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원수라도 너와 팀을 하겠어.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사실은 좀 애매한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이라서 제 단점은 어떻게든 되게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이분들은 정말 장점을 지구 끝까지, 우주 끝까지 끌어내야 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.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두 번째로는 이게 퍼스트 펭귄이 되어야 한다.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건데요.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왜 디스커버리 다큐 채널 보면은 귀여운 펭귄들이 되게 우르르 모여 살잖아요. 어떤 극한의 환경에 놓이게 되거나 새로운 환경으로 막 이동을 얘네들이 한단 말이죠. 계절에 따라서. 그러면은 어쨌거나 새로운 환경이고 낯선 환경이고 어떤 험난한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
어쨌거나 내가 물고기를 잡아서 내가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, 뭐 예를 들면 정말 우물 같은 게 있어요. 우물을 발견했는데 저 안에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, 아니면은 거길 들어갔을 때 더 큰 천적, 뭐 예를 들면 북극곰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물고기를 찾아야 하는데 이게 선뜻 모르는 우물에 내 몸을 던지는 게 그건 도박이에요.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그 밑에 정말 노다지 같은 물고기들이 막 쏟아졌다? 엄청 모여 있었다? 그러면은 제일 먼저 몸을 던지는 펄스트 펭귄이 가장 많은 물고기들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. 이 예로 저는 진용진님을 뽑겠는데요. 이게 첫 화에서 좋아요와 싫어요를 무조건 15개씩 서로 줘야 돼요. 그러니까 싫어요를 무조건 줘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다들 싫어요를 받기 싫어서 몸을 사리는 상황이었어요. 막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, 그런데 진용진님은 좀 기획자답게 이 PD의 의도,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은 싫어요도 결국엔 영향력이다 라는 거죠. 인플루언서는 악플도 결국엔 영향력이다 라는 거를 파악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막 무대에 올라가면 주목이 되고 막 또 싫어요를 받아버리니까 다들 안 올라가는데 막 마지막엔 혼자 올라가요.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논란을 막 일으켜요. 선동을 막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예인 장근성 님도 참여를 하셨거든요. 근데 장근성 님이 뭐 틱토커들은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했다. 뭐 이런 의견에 동의한다면 싫어요를 장근석한테 줘라.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합니다. 장근석 님도 처음에는 이 새끼 뭐지? 되게 황당해 하다가 진용진 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는 싫어요를 받는 것으로 도박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도박은 성공하죠. 그런데 내가 퍼스트 펭귄이 아니에요. 그 퍼스트 펭귄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두 번째 방법은 당연하겠지만 세컨드 펭귄이 되는 거죠. 그나마 빨리 뛰어들어야 먹을 물고기들이 남아있을 거니까요. 여기서 이제 빠니보틀님이 눈에 띄는데요. 빠니보틀님도 본인이 좀 틀렸음을 깨닫고 싫어요를 받기로 결심을 하기도 하시고요. 그리고 한 중반부쯤에 약간 그런 미션이 있어요. 사람들의 어그로를 얼마나 잘 끄는 사진을 찍느냐, 그런 미션이 있었는데 장근성님은 사진이 아니라 막 어그로를 끄는 그 카피, 어그로를 끄는 텍스트로 승부를 보십니다. 그래서 장근석 여친 공개 이런 걸로 되게 막 인스타나 그런 데 많이 뜨잖아요. 그런 거 되게 막 어줍잖게 편집해가지고 막 텍스트 이만하게 박아가지고 막 그런 걸로 어그로를 끌었는데 그걸로 1등을 하신단 말이에요. 근데 그거를 보고 빠니보틀도 텍스트로 승부를 보는 걸로 전략을 바로 바꿉니다. 그래서 이게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바로 바꾸는 것도 참 이것도 능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다음으로는 전공법은 통한다. 그리고 전공법은 통해야 한다 라는 건데요.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아무래도 이사배님이 아닌가 싶어요. 이게 그 어그로를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미션에서는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. 여자분들은 좀 살색 노출, 그리고 남자분들은 좀 뜬금없는 논란 생성, 이런 걸로 어그로를 끄는데, 이제 이사배님은 좀 크리에이터의 정말 기본기이자 전공법으로 모든 미션을 그냥 뚫습니다. 뭐 그러면서도 자신 없어 하시기도 하세요. 나는 자극적인 걸로는 못하는데, 난 노출 이런 걸로는 못하는데, 막 이러시는데, 이게 보면은 자극적인 거, 막 도파민 막 미치는 거, 이런 걸로 컨셉을 잡는 게 진짜 위험한 게, 사람들은 자극에 되게 익숙해지거든요. 아까 그 중반부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뽑히는,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꽂히는 사진을 찍는 팀이 승리하는 미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게 또 1, 2, 3단계가 있어서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뽑아요.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그 무작위로 사진을 딱 공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이 트래킹을 그 시선을 추적해가지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점수를 내요.
근데 그게 이제 미션인데, 아까 그 장근성님하고 같은 팀이었던 그 마이브 코스프레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이 계셨는데, 그분이 이제 1단계에서는 장근성님의 아이디어로 그 텍스트 딱 받고 이런 걸로 1등으로 통과를 했어요. 그리고 2단계에서는 본인의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슴 노출을 대놓고 시도를 합니다. 그러니까 얼굴을 그냥 빼고 가슴으로 그냥 쫙 당겨서 그런 구도에서 찍으시는데, 근데 이분이 의상 자체도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으세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선정적인데, 이게 어떤 다른 여자분들도 사실 막 다 벗고 막 살색이고 이러니까 그분이 찍은 가슴이 막 그렇게 선정적이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귀여운 엉덩이처럼 보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혀 야하지가 않고, 와, 진짜 미쳤다. 이런 생각이 안 들고, 음, 가슴이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극적인 거는 진짜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, 이 자극적인 거를 이기려면 더 자극적인 게 나와야 되고, 더 자극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, 그러면 정말 끝이 없고, 영원히 만족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사배님을 보면은 평양냉면이 생각이 난다고 할까요? 평양냉면을 처음 먹었을 때 되게 맛이 없잖아요. 이게 뭔 맛이야? 그랬다가 그 깊은 맛에 계속 생각이 나고 하다가 골스팬이 되고 막 평양냉면 막 미친 막 평양냉면 성애자 오랫동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, 그래서 약간 이사배님이 좀 롱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게, 늘 어그로를 끄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전공법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. 거의 마지막 화에서는 그 이사배님이 그 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스탠딩 쇼를 하세요. 근데 팬들이 보다가 다른 크리에이터 뭐 오킹이라던가 빠니보틀이라던가 그런 분들의 스탠딩 쇼를 보러 갈 수도,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도 안 가. 안 움직여. 그래서 되게 막 자극적인 거는 한계가 없고 되게 오래 갈 수 없구나.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. 그리고 이사배님이 막 마지막에는 막 3개월에 걸려서 연습한 랩도 막 보여주시는데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메이크업만 잘하시고 잘하는 게 아니라 참 랩도 잘하시네. 그러니까 어떤 이 분야에 대한 진심과 뭐 프라이드라던가 뭐 실력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거기에 뭔가 직업의식 이런 것까지 느껴져서 이사배님을 보면서 뭐 지금까지도 롱런을 하셨지만 또 앞으로도 롱런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오늘은 더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느꼈던 짧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.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,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.